토지 경매 법정지상권 파악의 중요한 이유와 성립 여부 판별. 그냥 오늘 간단히 좀 입문 과정만 좀 한번 하시죠. 예. 법정지상권이 이 성립 여부에 따라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죠. 법정지상권 있는 거를 사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사는 게 좋아요? 법정지상권 없는 것보다도 법정지상권이라고 나온 물건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보십시오. 자, 법정지상권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몇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8%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물건이 왜 좋다고 하냐면은 정상적인 물건, 이런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물건은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법정지상권 한마디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궁금하시면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지금 토지가 몇 평이에요? 토지는 안 나왔어. 근데 건물이 61평이야. 이 건물. 이럴 때는 뭐예요?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사도 되겠죠. 건물이 철거가 안 되니까. 근데 법정지상권이 없다 하면은 사면은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판단하는 방법은 너무 광범위한데, 우리가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보면은 법정지상권 책자를 살펴보면은 막 800페이지, 900페이지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로펌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로펌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법정지상권 성립. 그런데 제가 이제 논문도 저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썼지만은 이게 법정지상권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자, 법정지상권 책자를 만들었지만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입문 과정으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째, 법정지상권 분석. 제 책에도 뭐예요? 전체를 이렇게 안 써놨어요. 왜 전체를 그렇게 써놨냐면은 제가 욕을 먹습니다. 왜냐면은,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뭐 좀 전에 말했지만은 편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노하우라고 생각하지만은 편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법인 내용은 책에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토지, 건물, 등기부가 있을 때, 이때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법정지상권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단계가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100%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물 등기였으면은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은 토지로 사람들이 보통 대출을 받잖아요. 집을 지으려면은. 그러면 토지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요. 그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근저당 뒤에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건물 지었는데 그걸 갖다가 건물 등기를 안 했어? 근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알 수 없다고 해갖고 그렇게 하면 땅값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은행에서는? 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갖다 공사를 시작했다면은 법정지상권은 없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위성지도. 위성지도 촬영이 몇 년도 막 촬영 단계가 나오잖아요. 그 단계가 나오는데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때에 건물이 있었느냐?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건축물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은 아예 따질 필요도 없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만 되면은 좋은데 위성지도는 1년에 한 번 촬영하고 아니면 2, 3년에 한 번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년이라고 나오는데 1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확한 시점에 위성 촬영을 했는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성 지도가 거의 1년 안에 겹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은 세움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세움터. 그러면 세움터를 보면은 이게 건축허가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냈다. 그게 딱 나와요. 단독주택으로 냈다. 단독주택인데 2층으로 냈다. 아니면 상가로 냈다.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낸 날짜하고 뭐예요? 착공한 날짜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법정지상권 판단이 한 95%는 된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5%는 어떻게 되느냐? 대출 당시 감정평가서. 대출 당시 감정평가서를
보면 돼요. 이거는 어디가 있어요? 은행에가 있어요. 은행에가 있습니다. 또 은행에 있고 또 감정평가원회가 이게 보관이 돼 있어요. 전산실에가.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출 당시 감정평가서를 보라 그러냐?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방문했죠. 방문한다겠어요. 방문하면 감정평가사가 몇 월 며칠 날 그걸 봤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감정평가사인데 그 현장을 몇 월 며칠 날 가보니까 건축물이 없었다. 나대지 상태로 있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없는 것이고 그때 이미 틀을 잡아가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단계를 거치면은 법정지상권은 거의 99.99%가 완벽하게 판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유치권이 좀 더 힘들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유치권은 분석하기 쉽다. 그렇지만 유치권은 현장 가서 굉장히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이건 뭐예요? 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책상에서.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굉장히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례를 들고 막 계속 한다면은 엄청나게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계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런 샘플 한번 보실까요? 이거죠? 네. 토지하고 건물 있죠? 예. 그러면은 이럴 때는 보통 어때요? 건물만 경매가 들어갔잖아요. 채권자가 김광명 씨가 들어갔어요. 넣었어요. 경매를. 그러면은 소유권은 준개발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압류하고 뭐 했으니까 이걸 갖다 사건 번호도 봐야 되겠잖아요. 사건 번호도 봐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사건 번호를 보시면은 토지 건물이 이거 등기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분석이. 자, 토지부터 볼까요? 자, 좀 전에 내가 4단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을 2개를 그어요. 법정지상권 분석할 때는 선을 2개를 그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아래에 있습니까? 건물이 아래에 있습니까? 토지가 아래 있죠. 토지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아래는 토지 소유권. 네. 그 다음에 위에는 건물 소유권.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갑이고 토지 소유권자가 을이고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옮겨갑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가 나중에 병이 지을 수가 있죠. 병이. 그런데 병이 지었고 여기까지 딱 경매 여기서 임의경매가 나왔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개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변경되는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근데 한 번이라도 같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없죠. 없죠. 그런데 만약 여기가 건물 소유자가 을로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는 여기도 토지도 을이죠. 그런데 여기서 토지나 건물이 경매 나왔어요. 건물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안모 씨가 받았어요. 안모 씨가 받았어.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래서 안모 씨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토지하고 건물 등기를 분석해갖고 한 번이라도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꿔졌냐, 경매가 되느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이고, 한 번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한 적이 없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없다. 그래서 여기는 건물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해요? 한 번이라도 같은 적이 있어야 돼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그래야지 건물 철거를 않고, 여기는 물론 지료는 주겠지만은 한 30년 써먹겠죠. 그렇죠. 분다 주고.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분석이 1단계 분석이거든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중개발이 샀죠. 여기 지분을 갖다가 중개발. 이게 몇 년도에 샀어요? 18년도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기를 한번 볼까요? 이건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소유권 보전 중개발이 22년에 했으니까. 그러면은 22년에 했다면 이거는 제가 이제 더 정확히, 왜냐하면 여기 토지 등기가 뭐예요? 여기 전10이라고 나오죠? 전10이라고 나온 것은 뭐예요? 전이 여러 개가 아니라 이거는 전은 폐쇄 등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번이에요, 이게. 근데 그 전에 폐쇄되기 전에 여기가 1,
2, 3, 4, 5, 6, 7, 8, 9 원래는 10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쓸모없는 것이니까 여기서까지는 뭐예요? 폐쇄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번이 1번으로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분석할 때는 반드시 폐쇄 등기도 열람을 해야 된다. 폐쇄 등기부를 열람해야지 제대로 나오지. 이게 지분이니까 그 폐쇄 등기만 열람하면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할 확률이 지금 예상으로는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뭐예요? 폐쇄 등기를 열람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잘만 분석하면은 저한테 사람들이 그래요. 원장님 좋은 물건을 저한테 몰래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법정지상권 이걸 분석하는 단계 이것만 알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서 뭐 했어요? 임의적으로 법정지상권 분석했잖아요. 열람했잖아요. 여기를 열람해 보면은 법정지상권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한 것이 이게 78건 나왔네. 경기도에서 78건만 분석해보면 굉장히 좋은 거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은 49%네. 여기도 49%잖아요. 21년도 2월 달에 했잖아요. 근저당 했을 때 이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자, 한번 보게 얼른 이거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막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제시의 건물이 이게 있어요.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게 농협에서 근저당 한 것이 21년도 2월 달이죠. 21년도 2월 달에 건물이 있었냐 없냐를 갖다 직접 한번 보게요. 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스카이뷰를 살며시 갖다 대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21년도, 20년도를 보면은 여기 그대로 있죠. 자, 21년도 촬영 안 했어요? 최근 사진 촬영했어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그 뒤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준다? 그러면 은행이 크나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거는 법적으로 법정지상권 없다. 그래서 이걸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40몇 억짜리를 20억에 한 다음에 매매로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지요. 누가 이렇게 팔아요, 반가격에. 근데 경매는 된다. 법정지상권만 해도 여러분이 돈이 부족하지 맞아요. 물건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물을 깊이 팔아. 오피스텔, 아파트, 법정지상권, 맹지, 그다음에 공유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쏙쏙 들어가게 하는 투맵TV 정기수 원장님을 모시고 경매, 부동산 투자의 알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수시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